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EO 인생특강 내 꿈을 펼쳐라 진행을 맡은 문영민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출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사람도 자주 못 만나는 등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길을 다 같이 걷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국민은 물론이고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청년들에게는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열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벤처 1세대 윤동환 한국콜마 회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뭐 주로 집에 있으면서 이제 가끔 이제 산에 가곤 합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저는 94년생으로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아직 20대인데요. 예.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취업에 성공을 해서 아이고, 예, 제가 하고 축하합니다. 싶었던 일들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직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께서는 또 인생 선배, 또 어쩌면 취업 선배, 창업 선배로서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릴게요. 아무래도 회장님을 생각을 하면 보통 인생이 탄탄대로였을 것만 같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어떠셨나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은 다복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할머니와 이제 그 동생들 내지는 5남매 있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고등학교 3학년쯤에 대학 입학 시험 치기 직전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심으로써 제가 그 졸지에 가장이 되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꿈은 뭐 이제 역사학과를 가서 역사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그 대신에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금융기관에 가기 위해서 대구에 있던 영남대학 경영학과에 이제 입학했던 게 제 삶의 시작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원래 어릴 적 꿈은 역사학자였던 건가요? 그 역사 선생님이 이제 되고 싶었던 게 제 소박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시간에 판서보다는 학생들 모아놓고 쭉 그 얘기를 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과목이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예. 보통 회장님은 성공한 기업가 한 명으로 이제 꼽히는데 보통 그럼 학창 시절 때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취업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취업이 요즘보다 훨씬 힘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이 금융기관이었으니까 금융기관에 가기 위해서는 정말 학교의 기본 공부를 잘해야 되었습니다. 그 당시 취업시험이라는 게 취업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학교 공부를 잘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제일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 기본이라는 게 뭐 요즘처럼 그런 아주 다양한 스펙을 쌓아야 되는 게 아니고 기본기에 열심히 하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 생활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동서양 고전을 조금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제 이 다양한 외국어 거기에 빠지진 않더라도 요즘 같으면 이제 우리는 영어는 기본이고 중국어나 일본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고전 가운데 좀 어떤 고전을 읽기를 추천하시나요? 우선 첫 번째 고전은 저는 그리스 히랍 신화를 조금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히랍 신화가 신화니까 그게 뜻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의미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hir업 신화를 읽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이제 서양 문화를 이끌어왔던 기본이니까 로마 역사, 로마 역사가 서양사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사실. 로마 역사를 이제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대학 생활에서 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좀 아쉽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건강한 취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중독성 취미는 피해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중독성 취미라는 게 그건 행위에 해당하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 흡연도 하지 않아야 되고, 중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취미. 요즘 같으면 지나치게 그 게임에 몰두한다든지, 게임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지만, 그게 약간의 중독성이 있는 그런 류의 취미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 그러면 이제 좀 전반적인 인생 얘기를 좀 들었어요. 예. 이제부터는 좀 사회생활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예. 아무래도 은행을 다니셨잖아요. 예. 은행은 또 안정적인 직장 가운데 하나로 항상 꼽히는데 예. 어쩌다 제약업계로 이직을 선택하신 건가요? 은행에 있어 보니까 제가 다녔던 기관이 농협인데, 농협의 간부 후보 사원이라고 해서 1년 후에 대리가 되는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합격을 해서 다녔는데, 행내에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걸로 하는 거에서는 별로 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가끔 보면 이제 학력의 문제가 부딪히더라고요. 출신 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그건 고심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 있으면 적당하게는 되겠는데, 나중에 그런 제약을 늘 될 테니까 그 제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학력의 편견이라 할까, 그게 없는 일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기업을 한번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5년 동안 많은 월급을 받았는데 갈등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되게 제 생각에는 모든 거를 좀 빨리빨리 이뤄내신 것 같아요. 그 대웅제약에 입사하시고도 40대라는 되게 예. 젊은 나이에 부사장을 승진을 하셨잖아요. 예. 좀 이렇게 모든 걸 빨리빨리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었나요? 자, 그래서 내가 어떤 꿈을 였냐면 기업가가 되는 꿈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가 되려면 기업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맞으면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사에 나가서 일하는 게 내 꿈을 이루어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시켜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찾아 일하게 되고, 힘들더라도 힘들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스터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늘 힘들더라도 재미있게 생각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일을 했는데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고 아주 즐겁게 일하니까 성과가 굉장히 많이 잘 나타나잖아요. 잘 나타나니까 늘 승진하면 꼭 늘 제일 앞장서서 가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승진 조금 늦게 하려고 몸부림치기도 할 정도로 빨리 승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직장 다녔던 얘기 말고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운영했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어쩌다가 창업을 결정하게 되신 건가요? 창업하기 위해서 회사에 옮겼으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자신감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관리 업무도 해보고 공장장으로서 생산 업무도 해보고 또 영업 담당 임원으로서 영업 상무 일도 하고 하니까 주요한 일들을 거의 다 해봤으니까 직접 한번 이제 부딪혀야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그 자신감이
나이가 점점 많으면 약해지거든요. 약해지니까 지금 해보자라고 해서 그 회사의 총괄 부사장으로서 정말 사장이 거의 보장되다시피 했는데 지금 나가서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좀 어쩌다가 사실은 한국콜마가 되게 화장품으로 예. 좀 먼저 이름을 알렸잖아요. 어쩌다가 화장품 업계에 먼저 이렇게 뛰어들게 되신 건가요? 제약을 배웠는데 제약과 화장품이 어떤 점에서 굉장히 유사합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법도 같은 그런 약사법의 규제를 받았고 하니까 제약 아닌 쪽을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시작했던 게 화장품입니다. 우리는 제약하다가 제약을 하면 내가 옛날 하던 회사하고는 경합관계 생기잖아요. 별로 도와주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딴 나라도 비슷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제약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 생각해 보니까 화장품이 괜찮겠다 해서 화장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한국콜마는 항상 승승장구했을 것만 같은데 좀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힘들었던 적도 있었을까요? 그럼요. 초기에 몇 년간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일반 화장품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OEM을 하니까 물량을 확보도 쉽지 않고 또 그다음에 확보된 물량도 마진이 충분치 않고 이래서 늘 물량 확보 때문에 고생하고 또 확보된 물량을 공급을 하더라도 자금 때문에 늘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몇 년간은 한때는 전기요금을 못 내서 단전 통보를 받기도 하고 초기에 구내식당이 없었으니까 시장에서 소위 이제 밥을 사다가 먹었는데 밥값을 제때 못 주니까 밥 공급이 되니 안 되니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또 물량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물량을 주는 쪽에서 소위 자료 없이 공급해달라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물량 확보와 저마진, 현금이 이제 캐시플로우의 어려움, 또 이 무자료 요청을 이겨나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초기 몇 년간 상당히 심했습니다. 예. 요즘에 좀 코로나19가 되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K뷰티가 좀 한풀 꺾인 게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시면서 지금 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K뷰티가 왜 나왔느냐. 단순히 마케팅을 잘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뛰어난 제품력이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뛰어난 제품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고 R&D의 성과이고 또 그다음에 시장을 읽어 나가는 그런 힘입니다. 그 시장을 읽어 나가는 힘과 R&D가 결합이 되어서 K뷰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K뷰티가 코로나 운운하느라고 해서 쉽게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자,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서양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어느 제품이 가장 좋으냐. 한국 제품이 가장 좋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런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절대 꺾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한국콜마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ODM, OEM, 네. CMO 생산 방식을 좀 처음부터 채택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러려면 많은 기업을 사실 만나야 되고 또 알아야 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장님께서는 평소에도 사교 활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사교 활동보다는 기업 활동을 열심히 하죠. 하니까 기업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경제단체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중경제련 연합회를 만들 때부터 관여를 해서 부회장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경영자협회 같은 경총회 부회장도 지금 맡고 있고 이래서 기업인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면 업종이 다르더라도 접근하는 방법이 유사합니다.
또 그 경험이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뿐 아니고 이제 제가 역사나 인문학을 좋아해서 인문학 하는 우리 기업인들을 그런 인문학 교실 같은 것도 벌써 한 1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다수의 경영자들이 모여서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경영과 연결하려는 그런 일 같은 것도 하고 있으니까 아주 재미있는 일들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사교 활동이나 기업인들을 만나고 좀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좀 사람을 볼 때, 처음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람 볼 때 이제 우리 문 기자도 미남이긴 한데 뭐 외모보다는 이제 인성이 어떠냐라는 것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주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분들한테서 배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좀 창업 얘기는 이제 얼추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 2030 세대 중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청년들에게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3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할 때 첫 번째는 충분히 준비를 하고 해야 된다.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라. 대학에서 창업 동아리에서 얼마간 경험했다고 해서 바로 창업하는 것처럼 절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업종에 들어가서 상당 기간 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 과정, 시작부터 마무리될 때까지를 몇 차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창업할 적에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팀을 만들어야 된다. 팀이라는 게 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엔지니어링 파트에 자신이 있으면 마케팅이나 관리를 하는 분들과 팀을 맞춰야 됩니다. 또 마케팅이나 관리의 능력이 있으면 엔지니어 파트에 있는 분들과 손발이 맞아야 됩니다. 소위 그렇게 팀워크 플레이를 해야 되지 혼자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혼자 하면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월등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 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관리가 붙지 않아서 실패한 걸 많이 봤고 또 마케팅을 하는 분들은 엔지니어링 파트가 뒷받침되지 않아서 안 되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팀워크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면 이제 끈기 있게 아주 그 글로벌적인 어떤 사고를 지내야 되고 눈을 크게 돌려서 봐서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창업이라는 게 그저 잠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피해가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그려야 됩니다. 인생을 그래야 되니까 아주 그런 그 굉장한 여러 가지 이제 실무 준비도 필요하지만 정신 자세의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되게 팀워크에 대해 강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요. 회장님만의 팀워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으셨나요? 상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인용하고 배려하는 걸 네, 누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존중해서 듣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술적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엔지니어들의 얘기를 즐겨 듣습니다. 듣고 엔지니어들은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약해요. 시장을 바라본 눈과 연결하면 그게 이제 더 좋은 제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저는 좀 지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회장님만의 혹시 롤모델이 있었을까요? 안 그래도 요즘에 청년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할 때 좀 자기의 롤모델을 설정을 하고 이제 좀 따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회장님께서도 2030 세대일 때 롤모델이 계셨습니까? 역사 속에서 인물들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실 속에 있는 실존 인물을 바라보면 그분이 갖고 있는 이제 흠집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은 역사 속에서 어느 정도 정제되었습니다. 이제 그걸 보면서 배우고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문 기자 이제 문시들인데 문익점 선생을 어떻게 바라봤느냐? 일반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저 뭐 목화시 갖고 온 사람으로 바라봤습니다. 내가 보니까 목화시를 단순히 가져와서 한 육종학자도 아니고 농업인도 아니고 그게 이 땅에 꽃이 피게끔 끈기 있게 대를 이어가면서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라본 눈은 기업가 문익점이다라고 바라봅니다. 그러면 기업가로서의 문익점을 바라보면 기업가로서의 얻어야 할 장점을 주로 보잖아요. 장점만 보게 됩니다. 그래야 도움이 된다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인 한 사람뿐 아니고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물들 또 다산 정약용 선생을 보면 자 사람들은 귀양 가서 그 많은 책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8년 동안에. 귀양 가지 않으면 정약용이 없었느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귀양 가서 무엇을 하고 지낼까라는 건 스스로 찾았잖아요. 네. 책을 읽고 책을 쓰고 그래서 그런 그 시간을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를 우리 좀 정약용 선생한테 보는 겁니다. 자, 귀양 가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정약용 선생뿐 아니라 정약용 선생 형인 이제 그 정약전 선생 자산어보를 썼던 분인데 그분은 섬에 귀양을 갔어요. 그 책이 없습니다. 구하기가 없으니까 어부들이 고기 잡아오는 거 보고 이 고기는 어디에서 잡히고 어떤 특징이 있고라는 거를 전혀 경험도 없고 모르는 분이 얘기를 듣고 정리를 했던 게 자산어보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서 무엇을 하는 게 내한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를 찾아내는 게 어느 누구보다도 역사 속의 인물 속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이제 이순신 장군에 푹 빠져 있는데 역사 속의 인물에서 내가 배워야 될 대상을 찾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되게 좀 특별한 이력이 한 가지 있으세요. 책을 집필하셨어요. 예. 네, 이순신 장군과 또 문익점 선생의 책을 집필하셨는데 어쩌다가 책 집필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된 건가요? 근데 그 일반 분들이 책을 집필하는 건 작가들이 하는 거는 재미 위주로 하는데 내 같은 사람이 할 적에는 어떤 눈으로 바라볼 거냐. 그러면 문익점 선생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볼 거냐. 기업가라고 인정을 한 사람은 그 명명한 사람은 내가 처음입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이제 관계되는 해설직에 그 우리가 역사에 나온 사실을 보고 저게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잖아요. 어떻게 전성을 했느냐. 그런데 기록 보면 이게 전성을 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도움을 받았을 거고 어떻게 전성을 했느냐 기록을 보니까 그 멘토였던 전쟁의 멘토였던 정글 장군 같은 사람이 보이고 그래서 정글 장군을 찾아니까 전성한 게 그 사실로 보이더라고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는 과정들이 궁금을 하고 해서 보다 보니까 그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그 뭐 책을 썼는데 앞으로도 몇 권을 더 쓰려고 생각합니다. 역사 경영, 역사와 경영을 연결해보는 그런 책들을. 그럼 평소에도 좀 메모를 많이 하시거나 좀 생각을 예. 보통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생각하고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읽는 편입니다. 많이 읽고 그 중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메모를 해놓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아까 예. 말씀해주신 그런 위인들로부터 이제 회장님께서 유난히 닮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분들한테 위인들의 역사에 나와 있는 위인들의 특징이 다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꿈이라는 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그 시점에서 무엇이
본인한테 더 가치 있는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과 행동하는 자세였습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정약전 선생 흑산도 귀양 가서 어부들이 잡아오는 고기를 보고 이게 고기 이름이 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것을 어부들을 통해서 다 메모했습니다. 메모한 게 자살 어부가 되었거든요. 자, 그러면 섬에 고기 잡을 능력도 없고 책도 없고 하는데 그거를 어부 그림을 그리고 기록을 해놓고 하는 통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었잖아요. 본인한테. 그 결과가 아주 자산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어떤 그 작은 꿈, 어부들한테 잡아온 고기가 이게 무슨 고기다 얘기를 듣고 기록을 해놓고 자 그러면 다른 고기도 하자 하는 거는 확대 발전돼 갔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 주요한 지식의 진화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위인분들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한 명만 굳이 꼽으시다면 어떤 분을 꼽고 또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뭐 이순신 장군이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국가에서 별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넬슨 제독 얘기도 하고 일본의 도고 장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엄청나게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국가가 별로 도와준 게 없습니다. 스스로 다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직위를 활용해서 하긴 했지만 국가에서 군량미를 도와주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 그럼 군량미를 어떻게 하느냐. 둔전이라고 해서 피난민들을 활용해서 군인들을 활용해서 농사를 지었단 말이에요. 농사 지은 것으로서 군량미를 조달했습니다. 자, 수군들 옷을 해입혀야 되는데 정부에서 조정에서 국가에서 옷을 주질 않았어요. 옷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천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네. 천 확보를 뭘로 할 거냐. 고기 잡고 소금 구워 팔고 그 돈으로 천을 사서 수군들 옷을 해입힌다고 해요. 돛을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은 툭 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서 못한다. 나는 집안이 어려워서 못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부문을 스스로 찾으려는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내 가끔 얘기는 듣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군대에 가서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전화를 한다는데 스스로 하려는 노력을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난 역사 속에서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문희점 선생이 이전에도 수많은 사람이 중국 다녀왔어요. 목화 다 봤어요. 네. 왜 아무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가져와도 그만큼 이제 꽃을 피우지를 못했잖아요. 성공을 하고 실을 뽑고 천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해왔잖아요. 그분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런 눈으로 이제 역사에서 찾으면 우리 역사에서 배울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더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회장님께서 2017년에 사단법인 서울여해재단을 설립을 하셨어요. 네. 이순신 장군과 관련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시고 네. 실천을 많이 하셨는데 어쩌다 설립하게 되셨고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으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3년 전에 이제 서울여해재단이라는 재단을 만들어서 이순신 사업을 하자. 사업을 한 거는 뭐 이순신을 자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순신의 정신을 배우자. 그 배운 거를 같이 서로 공유하자는 이유 때문에 이순신 학교라는 거는 만들었습니다. 교육법상 학교는 아니긴 하지만 만들어서 11기까지 한 기에 30명씩 한 기가 한 8주간 걸리니까 몇 년간 해왔습니다. 한 300명 이상이 기업체 중간 간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자, 국가에서 도와주지 않아도 회사에서 적게 도와주더라도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정신을 가르치자라는 게 이순신 학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단되어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평생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충무공천서 같은 게 국역한 게 참 오래됐어요. 한 60, 70년 전이니까 지금 70년 전 언어들을 우리 문 기자 같은 젊은 분들 잘 모르잖아요. 새로 국역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국역 사업도 착수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다음 그게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니까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군 이제 육군 종합군사학교라는 데서 이 대한민국 장교들의 한 90%가 거기서 교육받습니다. 사관학교 빼놓고는. 거기에도 이순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그게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도 하고 해서 그 젊은 분들에게 이순신의 정신, 자, 없는 가운데서 만들어가는 정신을 만들어야 돼요. 옷도 만들고 배도 다 만들었잖아요. 다. 거북선도 임난 나기 한 달 전에, 1년 전에 해서 임난 나는 날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을 전달하자. 배우자. 그게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큰 나라 틈에 끼어 있는 반도 국가로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은 어디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때문에 그 일들을 앞으로 평생 역점 사업으로서 이제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이제 국가나 사회가 이제 도와줘서 우리 기업 규모가 이만큼이라도 됐으니까 제가 벌어왔던 그런 그 돈으로서 그런 일에 쓰고 하는 게 삶의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이제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좌우명을 만들잖아요. 제 좌우명은 긍정이 모든 것을 이룬다라는 좌우명으로 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좌우명이나 인생관은 또 무엇이고 이걸 좀 사자성어로 풀이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이제 저도 긍정되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긍정인데 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절개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쉽게 이해하라고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를 간다. 소가 그렇게 빠른 동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천리를 가는 거는 소가 가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우생마사란 말이 있습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뜻인데 큰 물, 홍수가 나면 말은 해물 잘 칩니다. 여러분들 삼국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적토마를 타고 이제 위수를 건너갔다라는 게 있잖아요. 말을 타고 건너갈 정도로 말은 해물 잘 칩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 말도 큰 홍수가 나면 말도 떠내려가고 소도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헤엄 잘 치는 말은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말은 빨리 나가려고 물을 거슬러 가기도 하고 막 서둘다 보니까 힘이 지쳐서 죽는데 소는 떠내려갑니다. 같이. 떠내려가면서 조금씩 옅은 데로 나가니까 며칠 지나면 얼마 지나면 소는 뚜벅뚜벅 살아나오고 말은 빠져 죽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자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꾸준히 가면 꿈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보천리 우생마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 두 말을 제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회장님의 좀 인생 전반부터 취업 그리고 창업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 경험으로서 그래야 합니다. 학교 다닐 적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상고대학이었으니까 하나는 공인회계사고 또 하나는 이제 교사 자격증이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준비를 하다가
저는 그 자격을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 자격을 취득을 하면 그 자격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딴 일을 하다가도 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쪽에 매달리면 될 거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사실은 교직 과목 같은 거는 이수를 다 해놓고 마지막 교생 실습을 안 해서 교사 자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원 하려고 생각했는데 은행원이 안 되면 그만 나는 교사도 가면 될 것도 아니지 않았고 하면 이게 보험에 들면 전력 질주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질주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젊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스펙이라는 것은 다양한 지식을 얻거나 기능을 위한 수단이지 그게 안 되면 그거 하면 된다. 이거 안 되면 저거 이런 그런 얼터너티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 하는 역할들이 쌓여서 하나의 종합적인 지식과 종합적인 능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스펙이라는 게 남들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스펙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또 2030 세대의 많은 창업 준비생들을 위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취업이 안 되니까 도피는 도피처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쉽게 창업하려고 하지 말고 상당한 준비를 한 다음에 창업을 해라. 그래서 그 창업은 나는 이 취업 전선에서 조금 밀리니까 그만 쉽게 창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과거 지금은 안 합니다만 대학에 강의를 했는데 비전공자를 위한 마케팅이라는 과목으로 강의를 하면 공대생도 오고 음대생, 미대생도 오고 다 와요. 왜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창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은 취업 못하니까 가는 도피처가 절대 아닙니다. 네, 저도 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2030 세대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말은 뭐 헬조선 아니면 6포 세대, 7포 세대, 뭐 흑수저 이런 좀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좀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청년들에게 꼭 당부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옛날에는 수저론 얘기가 없었어요. 지금 수저 어릴 적에 우리도 학교 다닐 적에 가정형편이 괜찮았던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가정형편이 괜찮았던 친구들보다도 넉넉하지 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성공했습니다. 괜찮았던 친구들 중에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흙수저가 훨씬 좋습니다. 흙은 이 구우면 구울수록 단단해지잖아요. 도자기가 되잖아요.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소위고 좋은 환경은 은수저, 금수저인데 은수저, 금수저는 불에 대면 녹아버리잖아요.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흙수저라는 데서 그 얘기를 적용한 사람은 금수저였더라도 성공 절대 하지 못합니다. 자포자기한 변명으로서의 흙수저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이기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흙수저라고 얘기하는 것은 괜찮은데 능력이 모자란 것을 변명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수저를 들고 나온 사람은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용감한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금수저였더라도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흙수저가 훨씬 더 괜찮은 거죠. 뭐 우리 옛말에도 있잖아요.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 고생하라는 얘기했잖아요. 젊어 고생은 돈 주고도 못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런 자연스럽게 온 혜택을, 환경을
이겨나가는 의지가 주요합니다. 삼포, 육포, 뭐 헬조선, 금수저, 은수저 하는 사람들 별로입니다. 네, 회장님의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또 취업하면서 창업하면서 했던 경험들 많이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처럼 꿈을 가지고 천천히 또 묵묵히 나아가라라는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도 우보천리 또 우생마사와 같은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열혈 청년인 제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님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회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젊은 분들이 대기업에만 취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한 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라라고 권합니다.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면 취업문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 가기만 하면 웬만한 능력이면 아주 우수한 능력이 됩니다. 되어서 거기서 젊은 날 아주 다양한 경험을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으면 직장인으로서도 성공 크게 할 수 있고 창업을 했을 때도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대기업에 가려고 하느냐 물으면 월급이 많고 편하니까. 월급이 많고 편하면 더 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업을 생각하거나 빠른 성장을 생각하면 저는 첫 직장을 중소 중견 기업에 가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그게 아주 인생을 성공하는 아주 빠른 길이라는 얘기를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마지막까지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